가만입니다. 시험입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최근 좋았던 다우산업은 약간 조정을 받은 모습. 장 초반에 급락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다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합권으로 마무리. 도대체 이럴 거면은 장을 왜 열었는지. 괜히 장 초반에 힘없는 개미들만 손절을 해버리는, 그리고 눈치 빠른 단타꾼들은 단타를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장입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장을 열지마, 월가의 세력들아. 너네들의 하루 일당을 위해서 우리가 왜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슬픈 일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완벽한 이제 파멸의 조정장으로 가느냐 했더니 보합권으로 마무리. 다행입니다. 아직은 월가의 세력이 본격적인 조정장으로의 진입은 그 시기를 조금 미루고 있는 듯해요. 토요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 워렌 버핏의 버크셔 구글 알파벳 주식 6조 원어치 사들여, 이 소식이 나오고서 구글은 시간 내에서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도 시간 내에서 약간의 상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구글을 산 게 언젠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미국 시장도 우르르는 똑같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방선거 참패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 주범, 식료품 관세 일부 인하, 물가 우려에 소고기, 커피, 바나나 등 관세 면제. 관세가 면제가 된 것은 일부 식료품 섹터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 같다. 국장의 식품주는 굉장히 빠르게 빔을 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장에 한번 국장의 식료품 관련주를 살펴봐야 되고요. 빠르게 단타로 먹고 나와야 된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은, 이번 주 영상은 비트코인 시즌 종료의 조건과 시즌 종료가 컨펌이 됐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영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제일 제가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이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 무조건 불장 온다,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투자를 해서는 4년 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항상 투자는 리스크를 최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변곡을 누구보다 잘 맞춰왔고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더 시저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시즌 종료 조건 전략 이 영상은 제발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공포지수는 22, 장중에 또 한 17인가 18인가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와 준 모습. 최근의 트렌드가 그거예요. 공포지수가 이 신저점을 확 갱신해버리면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르면서 마무리는 되더라.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신저점으로 확 내려간다. 그러면은 단기 물량 단타를 해볼 수 있는 무한 이마롤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푸덴코옵션은 0.67, 여전히 푸덴코옵션이 낮은 수준이에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엔비디아 하나만 보면 된다. 수요일 장 후에 있네요. 그리고 목요일 장전에 월마트,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장입니다. 월요일은 뉴욕 제조업 지수, 화요일에는 산업 생산, 수요일에는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 가장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에 있는 것이고요. 저번 FOMC 때 파월이 이런 말했죠. 12월에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말 이후에 상승세인 나스닥의 추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면은 회의록에서 진짜 25년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10월 달까지만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었는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증시가 또 조울증처럼 흔들릴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바람이기도 한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 전에 계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증시가 조정이 올 수는 있겠고, 그 조정에서부터 산타랠리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5월달부터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약간의 더 전고점을 넘는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10월달 고점은 25년 토탈 한 25%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금요일에는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있고요. 다음 주는 엔비디아와 FOMC 회의록이 가장 중요하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11월 2주차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소형주와 코인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으로 마무리. 굉장한 선방입니다.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가장 큰 비중은 코인이나 계잡주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 상품으로 안정감을 깔고 나머지 시드로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형주나 개별주로 세팅을 해야 한다. 계좌가 너무 과도하게 변동을 주는 포트를 구성해선 안 된다. 그러면 멘탈이 털리고 뇌동 매매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불과 한 2주 만에 중소형주는 완전히 그냥 뭐 나락을 갔잖아요. 그래서 2주 만에 모든 돈을 날린 사람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스닥 QQQ는 정말 나락을 가는 듯 했으나 주중에 상승 추세를 이탈했었어요. 그러나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까스로 마무리. 2주 연속 음봉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을 맞으며 다음 주에 3주 연속 음봉이 뜬다. 그러면은 적산병이라고 해서 추세적인 좋지 않은 징후를 보이는 캔들을 완성하는 거죠. 게다가 다음 주도 음봉으로 마무리할 경우에 상승 추세 하단선을 이탈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 가까운 미래가 아니길 바라는 게 모두의 심정이잖아요. 조금 더 이어가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의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월봉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월봉이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할 것이다. 부분 익절해라. 지난 20년 9월에도 월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하고 2달간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서 이때는 뭐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사요나라가 됐지만 어쨌든 이 월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면은 전량 매도까지는 아닌데 무조건 부분 익절을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셨죠? 볼린저 밴드 둥둥에 대한 멤버십 영상도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복습하시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장대 음봉. 그런데 뭐 추세적으로는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이 검정색 선 그어드렸고 정부의 개입이 약간 일어난 것 같아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로 약간의 개입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중앙 이평선은 돌아가 있고 추세적으로는 환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골드, 금요일에 골드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환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골드가 크게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 본래 뭐 코인이나 뭐 나스닥이 빠지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골드가 오르는데 금요일이 지금 진짜 이상한 게 골드도 빠져, 코인도 빠져, 나스닥도 빠져, 환율도 빠져, 뭐 다 빠졌어요. 그냥 멸망의 프라이데이였죠. 물론 나스닥은 이 마루를 해줬긴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장세가 좀 이상합니다. 셧다운이 해제되고 TGA 잔고가 풀리고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다 빠지지? 유동성이 풀린다면서 유튜버들 너네들 그랬잖아. 유동성이 지금 풀린다며. 유동성이 잠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자산을 현금화를 시키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튀었다가 음봉으로 마감.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완전히 나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 그런데 이때도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 이때도 음봉 마무리. 이때도 음봉으로 마무리. 그러다가 피날레 한번 나오는 캔들 경계해야 되죠. 계속 와리가리 겁만 주다가 피날레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빅스 지수란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의 추세로 돌리려는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21선이 아직은 상방으로 꺾인 상황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이 저점을 높여주면 이게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뭔지 아시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하방의 채널을 만들어내었다. 하방의 채널에서 맞고 떨어지고 밑꼬리, 맞고 떨어지고 밑꼬리. 그런데 5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이 상승의 추세를 처음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터치는 했는데 그 밑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요거 좋지 않은 신호인데 4시간 봉을 봤을 시에 금요일에 장 초반에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으로 나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찐 반등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4시간 봉에 파란색 200선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줘야 다시 한번 추세 상단 맞으러 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돌파해서 맞으러 갔잖아요. 요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계속 이탈했을 시 바로 들어왔어요. 이탈했을 시 바로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고. 그런데 5월부터 이어져 온 이 파란색 지지선 밑으로 처음으로 캔들이 이탈했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또 들어오면은 뭐 괜찮긴 하겠지만 바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제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월봉을 봤을 시 저는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월봉의 5일선 급등주의 패턴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해왔고 월봉이요. 이번에도 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이 5일선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밑꼬리로 찍먹하는 건 괜찮지만 캔들이 몸통째로 이렇게 이탈해서는 안 돼요. 현재 그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정도 밑에 월봉에 5일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 정도 내려도 나스닥이 꺾이고 그런 거 아닌데 2% 이상으로 내리면은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운명이 엔비디아한테 달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추세
하단선을 또 이탈하는가 했으나 이마룰로 마무리.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장후에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은 나스닥 추세만 꺾이는 게 아니라 모든 악재를 가장 선반영하는 코인은 완전 나가리가 될 거고요. 엔비디아 추세가 꺾이는데 왜 코인 얘기를 하느냐? 코인은 원래 그래요. 모든 악재를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추세가 꺾이면은 AI 버블장에 근간이 흔들리면서 국장도 나가리가 될 거고요.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추세가 만약에 꺾이면은 튀세요. 그냥 다 튀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장기 투자 너무 평단이 낮다. 그러면은 버티시고요. 조정을 맞아도 버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스윙이나 단타 물량 그냥 다 던져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도 차익 실현 이런 걸로 좀 음봉이 꽂히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늘상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하지만 실적이 명확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멸망입니다.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려드리는 말입니다. 다시 좋아지겠지 이런 거 없어요. 꺾이면은 굉장히 센 조정이 올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좀 미리 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금요일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들어오는 캔들이 발생했지만 반도체가 21선을 이탈했다. 엔비디아가 다시 살려주면은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중에 한 40달러까지도 복귀해줬다가 38달러로 마감하긴 했는데 속슬도 엄청난 변동성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슬이라는 종목은 아무 때나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저점 부근에서 적립을 하고 그냥 쭉 들고 가다가 꺾이면은 던지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크게 내릴 때는 사서 반등이 오면은 바로 파는 초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애매한 구간에서 속슬을 적립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본전이잖아요. 9월 달에 산 사람들도 지금 본전이 왔어요. 무서운 상품입니다. 속슬은. 그래도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은 좀 지켜주는 흐름.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약간의 좀 위험한 빨간색 불은 켜졌다. 테슬라는 365일 빨간색 불과 함께 해야 되는 정말 개같은 종목이죠. 왜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미들이 많으니까 겁먹어서 다 던지는 거지.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지수보다 크게 내리는 종목은 바람직한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만큼 단타 개미들이 몰려있다는 것이니까. 단타 개미들은 증시 안 좋으면 바로 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크게 무너졌다. 하지만 여기 라인 정확하게 또 추세선을 지켜줬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추세선을 잘 긋는단 말이야. 정확하게 또 추세 하단선을 지켜주고 반등의 성공.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좀 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왜 반등이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요일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있었고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 볼린저 밴드 매매법 멤버십 영상에 있다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이니까 또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찍고 약간의 하락으로 마무리.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메인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서 놀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 상당히 좀 위험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의 채널 저항선이 생겼고 이 매물대가 전부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이 매물대에서 계속 던져요. 못 올라오게 본전에서 던집니다. 겁쟁이들이 많은 테슬라기 때문에 물렸으니까 본전이 오면 무조건 던집니다. 이 사람들. 뭔가 강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강한 매물대를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메인 상승의 채널에 들어왔으니까 요럴 때의 무빙처럼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렇게 또 횡보를 하겠지. 그냥 계속 횡보하라고 그냥 냅둬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단기 매매자들은 계속 사팔사팔 해야 돼요. 홀딩하지 말고 계속 사팔사팔. 하단 오면은 매수, 반등 오면 매도, 하단 오면 매수, 반등 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테슬라 된 거죠. 혹시나 너무 열받아서 나는 테슬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있습니다. TSLQ 테슬라 2배 숏이요. 테슬라 숏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와리가리 하면서 롱숏 하세요. 그냥 제가 롱숏을 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는데 테슬라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테슬라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구글은 워렌 버핏이 샀다는 소식과 함께 약간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긴 하나 5일선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겠느냐. 가격은 284불 정도. 여기서 구글을 사서 장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넷플릭스는 금요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살려고 매도를 한 것도 있고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상방으로 아직 틀진 않았다. 요 반등이 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다시 21선을 우상향으로 트는 이런 상황이 막 이렇게 오면은 21선 터치 자리에서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상황이 안 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매수하지 않는다. 메타는 그래도 캔들은 양봉으로 마무리.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 추가적으로 내리지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다. 일단 계속 추세 하단선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벗어나라 좀 인간적으로. 언제까지 내릴 거냐. 증시가 계속 좋았다고 하면 메타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상승 턴을 할 텐데 현재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메타의 추가적인 하락도 대비를 해야 하며 계속 일관된 뷰죠. 한 580불 정도 메타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검정색 라인.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빨랑티어가 계속된 상승 채널을 이탈을 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빅테크 빼고는 다 이탈했죠. 지난 4월 달에 이탈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없는데 이때도 바로 터치로 마감을 해줬고 현재는 조금 심각한 상황. 제가 이 선을 좀 그어놓은 게 있었는데 또 여기를 또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 하여튼 이 선을 좀 마지노선으로 그었는데 일단은 마지노선은 지켜줬다. 후드는 두 줄을 그어놨는데 첫 번째 줄에 좀 걸린 상황. 후드도 추세를 이탈했다. 급격하게 따라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단타 정도는 이렇게 데일리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후드를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 WM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볼린저 밴드를 나갔다가 다시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 산업. WM은 배당주 성격이에요. 장기 우상향하는 배당주의 성격. 최근에 여기가 좀 기회였던 듯해요. 월봉으로 봤을 시 초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컵앤핸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컵앤핸들의 상단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아이온큐가 좋은 차트냐 나쁜 차트냐라고 묻는다면 나쁜 차트죠. 그런데 이 구간에 강한 아이온큐의 중장기 스윙러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급락하지 않고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기를 모으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모든 상승의 추세가 끝나고 하락장으로의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양자 섹터를 세력들이 이대로 버려두진 않을 것 같다. 매집을 좀 해야겠죠. 세력들이 다시. 세력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했을 거니까 급격하게 아이온큐에 따라잡는 매매는 할 필요 없겠으나 다시 한번 지켜보자. 201선 부근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상방 드라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좀 보고 싶은데 한 아가리가 돼가지고 볼 수 있는 중소형주가 지금 없어요. 지금 다 하방 채널 안에 있고 바닥을 뚫으러 가고 있고 바닥 밑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멘틀이 있고 그 멘틀 밑에는 뭐 핵이 있고 핵 밑에는 사요나라 이런 건데 지금 급격하게 중소형주를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든가 그런 바보 짓은 하지 마세요. 물론 바닥일 수는 있어요.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를 기회다 모아가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으면 바로 구독 취소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을 사지에 몰아넣는 유튜버니까 11112 이런 거는 좀 좋죠. 11112 같은 경우는 그건 안네요. 주봉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다음 주에 안으로 들어오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약간의 뭔가 피날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보고 지금 단타로 들어가서 찔끔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봉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으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쭉 간다. 그러면은 놓아줘야죠. 본인의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중소형주를 좀 아무리 지금 제가 봐도 좋은 종목이 딱히 보이진 않는다. 증시를 반전시키는 트리거가 나왔을 시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잡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중소형주는 내릴 때는 10% 기본으로 내리니까. 그런 섹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코인,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에 주봉을 좀 보니까 주봉의 지지선을 억지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 선이 요 선인데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인데 지금 테더의 도미넌스가 요 검정색 선 한 5.8% 라인인데 요 라인이 지금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요 라인까지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끝난 거죠. 디 엔드. 모든 게 끝난다. 코인에 살려주는 데드캣이라도 나오려면은 요선을 깨지 않고 좀 내려줘야 되는데 좀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솔직히 지금 누가 코인을 적극적으로 사겠습니까? 물려서 물탄 사람들을 빼놓고 투심이 완전 얼었습니다. 불장이 오려고 한다고 하면 신뢰가 있어야지. 그 자산군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인 하면 솔직히 바보 소리 듣잖아요. 사요나라 느낌이 많이 나요. 하긴 하더라도 포트의 일부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저점 잡으려다가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멘틀 있고 멘틀 밑에 핵이 있으니까 코인의 시즌 종료는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 장기 저항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시 99% 시즌 종료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봤을 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만들었는데 그거 났어요. 이 검정색 선 96K 지금 깨지고 있죠. 깨지고 있습니다. 주봉 마감 기준으로
주봉은 월요일 9시에 마감이 되죠. 그때까지 이 검정색 라인 현재 깨졌는데 이 검정색 라인 위로 올라와 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즌 종료죠. 시즌 종료라도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점은 이제 못 넘는다는 거예요. 이 고점은 4년 뒤에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뭐 기술적 반등, 살려주는 기술적 반등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시장가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뭐 4년 물리던가. 세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제 유튜브니까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주 주봉 마감 기준이 96K 이하로 잠길 경우 코인은 시즌 종료, 살려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뭐 요렇게까지 내려서 뭐 요렇게까지 먹는 뭐 요런 거 가지고 불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불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끼워 맞추기의 달인들이니까 현재 쉽지 않은 상황. 게더리움은 빨간색 선 3080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얘도 살짝 깼다가 살짝 깼다가 지금은 일봉상 거의 뭐 시한부 인생인 것 같은데 추세 하단 추세 상단에서 뭐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탈출해야죠. 탈출을 하고 뭐 돌파해주면은 뭐 다시 사더라도 현재는 매우 급격하게 내리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더리움이 주봉 추세를 이탈을 한다고 하면 이 고점은 넘기지 못한다. 제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단타를 치더라도 기준이 있어요. 저는 최고점 갱신이 예상되는 그런 자산군을 택해야 된다. 그런 자산군에 가장 큰 비중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코인 시즌 종료가 되면은 굳이 코인에 계속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자신의 트레이딩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4년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분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4년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좀 아니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이 사이클이.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시즌 종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다 못 팔았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상황은 지금 너무 과한 희망 회로를 제가 드리면은 코인에 너무 과한 비중을 뭐 물타기로 하실까봐 현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 그 정도 선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가 10이에요 지금. 아주 과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기술적 반등은 좀 올 수가 있으니까 또 제가 이렇다고 해서 바로 뭐 칼손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손절이라도 매도는 기술적 반등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바로 손절하실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데 모두 힘내시고요. 그래도 우리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이렇게 잃는 그런 시기도 있는 거죠. 계속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